사람들은 관급공사도 견적으로 계약금액이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대부분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임금체불이 왜 계속되는지 알 수 있기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 공사는 도면과 물량 내역서를 받아 만들 건물에 대해 파악하고 시공사가 건물주에게 얼마에 하겠다는 견적을 하여 계약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해 씨가 발주한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를 보면 공내역서 자리에 물량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 안에도 물량내역서뿐만 아니라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개찰 결과를 보면 견적하기 위한 도면도 없고 물량내역서도 없었는데 239개 업체가 비슷한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급공사의 입찰 방식이 견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첨부된 전자입찰 공고문 내용처럼 관급공사의 낙찰자는 발주자가 공고한 기초금액, 낙찰 환율,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의 합을 이용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표준 품셈을 기준하여 품목, 규격, 단위를 선정하고 발주기관이 수량 산출서로 산출한 수량, 발주기관이 1위 대가를 산출하여 정한 단가를 이용하여 산출한 직접 공사비와 정해진 효율에 따른 간접비, 그리고 부가세의 합입니다. 발주기관이 산출한 이 기초금액을 기준하여 정해진 예정가격의 낙찰 환율 85.995%를 곱한 값인 57억 4,400만원보다 높은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한 업체가 계약 상대자가 되고 제시한 값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로 계약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금액이 발주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면 계약금액도 낮게 책정되어 시공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과 같은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는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관이 거짓된 기초금액으로 기업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법과 규정에 따라 잘못된 설계는 설계 변경 절차를 통해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입찰기업은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청은 규정을 무시하여 기초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설계 변경 요청도 거부해왔습니다. 김해시청에 과소한 공사비 책정이 임금체불의 주원인입니다. 이번에는 김해시청이 어떤 부분에서 설계를 잘못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단가와 품셈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김해시청이 입찰 공고를 한 시점은 2022년 4월이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 임금단가와 자재단가, 22년 표준 품셈을 이용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화면은 김해시청이 조립식 강관동발이 품목에 대한 단가를 산출한 표입니다. 조립식 강관동발이의 단가를 붉은 네모 안의 금액인 15만 6,233원이라 산출하였습니다. 위에 단가 대비표는 김해시청이 사용한 임금단가로 형틀목공의 단가를 22만 6,280원으로 철근공은 22만 8,896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한 연도별 표준임금에 대한 표를 보면 형틀목공의 단가가 22만 6,280원은 2021년 상반기 단가입니다. 김해시청은 규정보다 1년 전에 임금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단위당 필요한 인력도 2022년 표준 품셈은 0.58명인데 김해시청은 0.48명으로 과소하게 적용하여 조립식 강관동발이의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잘못된 임금단가와 단위당 필요인원을 조정하면 조립식 강관동발이의 단가는 18만 9,997원으로 김해시는 3만 3,764원을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자재단가도 조달청 가격을 기준하여 설계금액 대비 각재는 44.9% 상승, 유로폼은 37.4% 상승, 합판은 17.6%가 상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단가와 품셈을 적용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간접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연에 적용해야 하는 간접 노무비는 해당 현장은 직접 노무비의 12.9%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청은 7.4%를 적용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금액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이같이 잘못된 효율을 적용한 간접비는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 경비, 이윤입니다. 김해시청의 규정과 달리 잘못된 단가, 품셈을 적용하여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고 잘못된 요율로 간접 공사비를 산출한 것을 바로 잡게 되면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설계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분들은 화면의 설계 변경의 사유 중 4번, 설계서의 변경으로 설계 변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번이 거의 모든 설계 변경의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면에는 그려져 있으나 물량 내역서에 품목이 없거나 그 수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법의 용어가 일반 용어와 다른 것처럼 건설업종의 전문 용어인 설계 변경도 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공사 품목 누락은 품목이 빠져 있어 아예 공사비 전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장 바닥에 도면을 옮겨 그리는 멍매긴 품목, 작업자들이 오르고 내리는 가설계단 품목, 원형 기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형 거푸집, 품목 7m 이상 거푸집에 대한 할증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량 산출 오류는 수량 산출 과정에서 산출을 잘못한 것으로 공사비의 일부가 과소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립식 강관동발이는 수량 절반이 빠져 있었고 강관동발이 품목은 10% 수량을 감하는 산출식을 적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금체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람석, 드라이에어 이어 옥상 캐노피, 에어컨 배관 박스는 산출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도적 품목 변경은 수량 산출 과정에서는 규정대로 선정된 품목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1단계씩 낮은 품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해시청은 단순한 오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단가 차이가 2만원 정도 차이나고 직접 공사비가 7천만원, 간접비까지 하면 1억여 원을 해당 품목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다른 게 표시된 현장 정리비는 원청사가 김해시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고 저희에게 지시하여 공사를 시켰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품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28억 3천만 원이었는데 김해시가 과거 단가와 품셈을 사용하고 품목을 누락 변경하여 19억 원이 된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김해시청은 원청사에게 노무사를 써서 저희를 노동청에 고발하라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임금이라도 빨리 지급하려고 파산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청 감독관이 고발 사주를 하여 파산도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편장에 대한 현실입니다. 1년이 넘게 원청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추가 공사비 약속하며 추가적인 일을 시켰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추석 전 기성금도 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원청은 합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한 공사비도 저희는 1억 1천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람석, 드라이에어리어 등 계약의 공사대금도 2,3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줬고 체불이 발생하자 김해시청 감독관이 고발을 사주하여 고발을 당했습니다. 원청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같이 공무원이 당당하게 위법과 규정 위반을 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노동청은 원어민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근거로 저희만 기소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사 내역을 조작하여 하청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못하게 막아달라고 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히 원하청 간의 문제라고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국가기관들이 공사비를 낮게 산정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안 받으니 대놓고 예산에 맞춰 공사 내역을 조작하고 하청이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죄의식도 없이 고발을 사주해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겁니다. 노무비고분관리제, 클린페이, 하도급 지킴이 계속 제도를 만들어봐야 원흉이 그대로인데 처벌은 하청이 받으니 임금 체불이 사라질 리가 없죠. 억울해서 임금 체불을 했다고 저희가 저희를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